네, 시청자 여러분, NFT 저희 프로그램 2부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잠 좀 깨세요. 네, 아, 보니까 한없이 뒤에가 있네. 참, 뭐, 이거. 기지개 켜는 아니야. 아, 처음에도 엄청 뒤에가 있었지. 이렇게 예민하세요? 어이, 아니, 이거에 그렇게 예민해요. 이렇게 예민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얼굴 작아 보일라. 아, 진짜, 나만 커 보이게 나오겠네. 아니에요. 대표님 얼굴 실제로 보면 요만하시거든요. 아유, 진짜. 얼굴 주먹으로 다 가리지나? 버터 와플로 가려주잖아요. 안 가려지네. 볼만 가리지. 네. 아, 진짜. 네, 긴장을 빡 해야 됩니다. 자, 우선 NFT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뉴스와 더불어서 앞으로 추세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투자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찍어요. 왜? 네. 뭐가 이렇게 웃겨? 뭐가 문제야? 저 금요일날 매일 매주 금요일 날 찍어요. 예, 우리가 금요일 날 TV 방송이 있는데, 네. 끝나고 좀 뭐, 보러 오시라고 홍보 좀 할까요? 홍보? 네. 뭐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막 홍보 안 해도. 네. 어쨌든 방송하고 옵니다. 네. 네, 와가지고, 이렇게 좀 깔끔한 상태에서 어차피 메이크업을 받고 오니까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제가 이제 1부, 왜? 네. 왜? 뭐가 문제야? 자, 네. 우선은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NFT를 뉴스로 검색을 해보면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냐면은 뭐 하루에 나오는 것들이 한 2페이지는 넘어가요. 네, 지금도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NFT가 아주 핫한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전에 1부회 때는 지금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또 그만큼 더 좋아지는 계기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고, 그리고 내 KW NFT 아트에서 한 게임에 대한 홍보를 좀 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위메이드 명품 패션 메타버스 NFT 플랫폼 알타바의 투자 단행.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봤을 때 위메이드는 어쨌든 그 네. NFT로 엄청난 수혜를 받아가지고 맞아요. 돈을 갈코리로 긁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위로포 게임도 재밌을 뿐더러 네. 플레이 투 언 게임으로 해가지고 아예 핫해져가지고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고 NFT를 그 다음에 다른 게임주들이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뭐 거의 좀 올라다가 말았고 더 떨어졌고 위메이드가 가장 큰 수혜주고 가장 여기서 네. 그 시장을 선도하는 NFT 게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명품 디지털 패션 자 이것도 웃긴 거야. 우리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네. 디지털 패션에서 명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 명품이라 함은 이렇게 옷감의 뭐 예를 들어 옷감의 네. 질감이라든지 뭐 핏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네. 때 명품이 되고 뭐하고 하는 건데 디지털 명품은 어차피 캐릭터 입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명품이라는 것들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옛날 사람. 네, 이제는 디지털에서도 이 명품의 개념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좀 더, 그 디지털에서 명품의 포인트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네,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뭐, 그러니까 색감이나 색채들이 굉장히 또 다양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건데, 여튼 명품 디지털 패션, 메타버스, 데이터블라운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알타바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그러니까 돈 될 것 같으니까 투자했다 이거죠. 네. 돈 맛도 받고, 네, 돈도 또 될 것 같으니까 이쪽 판은 더 커질 것 같다 해가지고, 알타바의 전략적 투자를 했는데, 알타바는 대체 아바타라는 뜻의 이제 이런 약칭의 이제 명품 브랜드 최신 패션을 가상 아이템으로 소개하고 이용자들이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B2C 플랫폼인데 B2B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네. 모델이고 B2C는 비즈니스 대 커스텀, 그러니까 고객에게 바로 이제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패션 게임 요소와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연계 기능을 갖추고 있고 상품이 실제 매장에 출시되기 전에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는 최신 패션을 먼저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아바타한테 앞으로 나오기 전에 패션을 먼저 입혀볼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건 또 그 입은 거를 또 메타버스 안에서 입고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다 이렇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신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뺑 바뀌게 이게 발을 대놓고 하면은 내가 직접 안 신어봐도 디지털로 신어볼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그런 느낌은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리. 그렇지. 당신은 옛날 사람. 그러면은 혹시 그걸 접해 보셨어요? 나도 좀 해봤죠.
어디서요? 그런 거 있던데? 네. 네,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상으로 네, 입혀봐.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출시되기 전 디자인인 걸 그렇게 디자인을 먼저 뺀 거를 입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가상 아바타가? 아니면 나한테 입혀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안에서 아, 내 사진을 넣어놓고 이렇게 막 입혀보고 할 수가 있어. 네. 네, 그런 건데, 여튼 뭐 이게 예전에 뭐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옷가게에서도 그냥 다 입고 볼 게 아니라 딱 하면은 윙 하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 것도 있었어요. 옷가게 안에서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이것도 이렇게 거울에 서 있으면 이걸 이렇게 입혀보고 저렇게 입혀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메타버스 안에서 캐릭터 꾸미는 거는 우리가 뭐 익숙하죠. 네. 네, 그 안에서 그런 것들도 요즘 다 돈 주고 사서 입히니까 이거 얼마 이거 얼마 그걸로 돈을 좀 벌고 있는 게 이제 어디야? 랄프 로렌은 많이 팔리고 있어요. 맞아. 네, 그 제페토 안에서 랄프 네. 로렌께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그리고 나이키도 판매할 걸, 나이키도 이제 꽤 많이 팔리고, 네, 그냥 어찌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네. 것들, 깔끔한 것들, 단정한 것들, 이런 의류 브랜드, 네, 느낌으로 디지털 의류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명품이다라는 포인트로 네. 다수의 명품 브랜드사를 고객이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루이비통 일가의 나탈리노 보디아노 노바가 임직원에 참여하고 있다. 네. 임원진에 참고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그 LVMH라고 그냥 네. 그 루이비통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루이비통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명품들, 네, 구찌 빼고 웬만한 명품들이 이제 LVMH에서 계속 이제 인수 중인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디지털로 팔게 되면은 어쨌든 그 메이커의 라이센스는 거기서 갖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거기서 직접 이 디지털을 만들진 않으니까 그걸 또 대체해서 만들어주고 수익을 뽑아야 하는 개념이겠죠. 네. 뿜빠이가 전문 용어인가? 수익을 나누는 개념이겠죠. 정신 좀 차려. 네. 정이 안 돼. 이거 일본 말이죠, 그거는. 아, sorry. 자, 영어를 하신다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쉐어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아무튼 네, 네. 좋네요. 고급 단어. 고급 네. 단어. 한국말로는 뭐지? 나눈다? 그냥 나눈다? 뭐 나눈다. 공유한다, 공유한- 나눈다. 찢어 먹는다. 뭐 이렇게 찢어 네. 먹는다 좀 네. 저렴한가? 네, 아무튼 그런 건데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고, 이 어쨌든 이제 위메이드가 뭘 투자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굉장히 좀 앞서가는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역시 앞서가야지만 이제 또 돈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앞서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럼 위메이드 사야 되나요? 아니, 뭐 위메이드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네, 투자 잘하고, 이미 네. 끝났죠. 네, 그리고 NFT 상품 중에서도 이렇게 의류 브랜드를 이제 뭔가 이제 보여주는 이런 그런 것들, NFT화 시키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막 있어요. 그런 것들 상품들도 있거든요. NFT.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애니메이션 제작사 나무 애니메이션이 NFT 시장에 뭐 진출.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일러스트의 조합이거든요. 네. 일러스트를 막 해놓고 그 조합이 되는 그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냥 그거 어떤 장면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NFT화 시켜서 팔기가 되게 좋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열혈강호라는 만화를 네, 알아요. 예전에 좋아하는데, 그 작가가 그린 거가 NFT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거 내가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어. 얼마였어요? 그때 한 1,000만 원에 팔렸을 거야. 음. 그러니까 뭐 화려하게 일러스트 한 장인데 1,000만 원이든 얼마든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나도 얼마의 경매를 했었냐면, 나도 500을 불렀는데 더 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쳐봤지. 안 쳐다봤지. 아니, 그 이상을 내가 줄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근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튼 애니메이션도 결국 열혈강호가 왜 잘 됐겠어요? 그러니까 열혈강호 그게 왜 팔리겠어? 열혈강호가 인기가 많았으니까. 네,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이게 어쨌든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는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NFT를 팔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근데 또 이거 역으로 NFT도 같이 낸다라고 하는 게 이 애니메이션을 또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
그쵸. 그러니까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처음에 그걸 뿌려놓으면은 네.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애니메이션 또 다 보겠죠. 그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음. 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NFT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아예 없어. 리스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다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나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여기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가 얼마나 인기 있는 컨텐츠를 만드느냐가 이것도 이제 그런 거 굉장히 그 포인트인데 그 나무 애니메이션 넷플릭스 격투맨 바퀴의 메인 프로덕션에 참여했어요. 이 격투맨 바퀴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르죠? 원피스는 알아요? 네. 네, 원피스, 보루토 등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에 참여를 했었고 이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지.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에서 네. 이런 걸 했었다. 근데 나무 애니메이션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몰랐어. 근데 네. 이런 걸 통해서 또 알게 되고 회사에 대한 홍보도 되고 여러모로 좋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원피스, 네. 원피스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을 거예요. 원피스는 진짜 유명하죠. 진짜 유명하지. 저도 아니까. 너도 아니까. 보진 않았어도 원피스는 알잖아. 네, 맞아. 그 벽두맨 바퀴는 한마 바퀴 그 아빠 죽이려고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네. 아빠를 죽여버릴 거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막 아빠는 엄마를 죽이고 막 이러는 내용이에요. 네. 네. 그리고 막 진짜 아들과 아빠가 목숨 근데 걸고 싸우고 그런 내용인데도 인기가 많다라는 엄청 거는 많아요. 되게 왜냐하면 그림체나 느낌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격투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또 인기작에 올라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좀 흥행을 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보면 돼요.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여튼 지금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NFT로 또 이제 나올 준비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쪽도 NFT로 쭉쭉쭉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한 것들이 다 오늘 7시간 전, 3시간 전 그때 뉴스들이에요. 아직 하루도 안 넘어갔어. 네. 그런데도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학재 정치인 최초 NFT 공략. 네. 어찌 보면 이학재에 대한 사람 잘 모르죠. 네. 자, 국민의힘, 네. 인천시장 예비 후보, 네. 공약을 NFT를 발행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약을 NFT로 발행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억울로. 네. 네, 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이재명도 NFT로 발행을 했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만큼 열려있는 사람이다. 앞서간다. 네. 미래에 대한 그 생각들이 굉장히 폭이 넓다. 뭐 이런 것들의 표현인데, 뭐 여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들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래도 네. 정치인이 얘기를 할 때는 리스크가 크면 얘기 안 해요, 잘. 사기 같거나 하는 걸 괜히 그러면 큰일 나니까. 네. 근데 이제 이재명부터 해가지고 윤석열도 그렇게 했었지만 또 안철수는 뭐 더 이렇게 했었지만 쭉 이런 거 하는 거는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블록체인이나 NFT 쪽은 큰 제재 없이 밀어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주주주주주. 그리고 뉴욕하면 이제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퀘어 선미화 클럽 NFT 아트 공개. 뭐 이거는 뉴욕 타임스퀘어가 가보셨나요? 네. 네. 타임스퀘어 굉장히 큰데 요즘에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다. 원래 관광지 명소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명 연예인들 공연도 많이 하고 겔라 콘서트도 여기서 많이. 제가 갔을 때 어셔 겔라 콘서트 하더라고요. 우와. 네, 그런 것도 보고 비욘세도 와가지고 막 겔라 콘서트 하더라고. 그것도 보고. 그리고 비욘세의 남편 누구야? 제이지. 제이지랑 하는 것도 보고 막 그랬었어요. 네. 제가 제이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이지 안 해? 노래 한번
한번 불러주세요. 아니, 제이지 노래 잘. 제이지를 좋아해요. 사업가로서. 아, 사업가로서. 네, 제이지가 어찌 보면은 네. 원래 그거였잖아요. 그냥 진짜 흑수저고 마약 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것까진 몰랐어요. 네, 그냥 마약 팔던 사람이었어요. 네, 마약 팔던 이제 사업을 이제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마약을 팔면서도 마약을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죠. 원래 팔면서 좀씩 빨고 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네. 안 하고 딱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비혼 사람 또 결혼해서 네. 뭐 잘 살죠. 네, 자, 어쨌든 돈 굉장히 많이 벌었고, 근데 그 사업가적으로는 그 제가 이제 제이지가 만든 그 음악 그러니까 멜론 같은 거 네. 있어요. 네.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음질이, 그 음질이 일반 그런 그 멜론이나 이런 거보다 음질이 한 10배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 고음질로 하는 것도 아닌 것들도 있지만, 그런, 초고음질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음향 시설이 좋고, 네. 이제 좋은 스피커지만 또 음원 자체가 네. 굉장히 좋아야지 좋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것 때문에 이제 타이달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네. 네, 타이달이 제이지 거거든요. 어... 제이지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 제이지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죠. 아무튼 말이 많았는데, 여튼 이 타임스퀘어의 선미아클럽 NFT 아트 공개, 이거 뭐 돈 주면 할 수 있어요. 네. 많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관광지 명소여서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 광고비는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이 광고비의 책정인데, 예전에 한 2억이었다면, 한 5억이었다면 지금 한 1억 하지 않을까. 저는 일반인이 여기에 또 광고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한다면서. 여기다가 홍일이 네. 얼굴 이렇게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다 되네요. 다 돼요. 음. 예전에 여기다가 그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도는 한국당. 예전에 아무튼 독도 그거 그 클럽에서 뭐 이런 것들 했었고, 김장훈도 뭐 거기 라스베가스에서 뭐 독도는 한국당인 걸 이렇게 막 광고하고 그랬었죠. 자기 돈을 써가지고. 좀 약간 마케팅 좀 하는 것 같아. 돈을 써더라도 이렇게 해놓고 이걸 또 기사를 냈잖아. 기사를 이거 낸 사람이 냈을 거예요. 네, 아니면은 뭐 또 그냥 냈거나. 어쨌든 네, 선미아 클럽은 NFT 아트를 공개를 타임스퀘어에 했다. 나도 게임 이거 런칭하면은 그 갬블 게임 여기다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NFT 뛰어드는 카드 업계. 오프라인 결제하면 NFT 발행. 카드 업계에도 이제 어쨌든 NFT를 이제 발행을 하는데, 네. 뭐, 사실 뭐, 카드 업체에서도 그 자사 플랫폼이 신한 플레이를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신한카드. 그래서 NFT 컨텐츠도 꼭 호응을 얻고 있다. 뭐, 고객이 직접 보유한 소장품이나 간직하고 있는 순간에 NFT를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NFT를 발행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내 일상을 딱 해서 NFT 등록하는 거 거의 소프트웨어가 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한카드에서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카드이 아니라 NFT화된 사진으로 만들어준다.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이 NFT 거래 유통은 현재 하는 게 아니라 NFT 생성과 조회 이런 부분들로만 지금 현재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래되고 유통하는 것까지 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커질 것 같다라고 또 이제 이것도 이제 1시간 전에 나온 뉴스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갤러리에서 NFT 캐릭터 홀릭 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좋은 갤러리에서 NFT 캐릭터 홀릭을 전시했다. LCT면 부산인가 보네요. 네, 부산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NFT 캐릭터들도 이제 어쨌든 갤러리에서 이렇게 너무 이게 뭐야 이거 빈이 있었네. 배꼽 X 붙여놓고 네, 귀엽네요. 네, 너무 귀엽네요. 갖고 싶네요. 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NFT로 디지털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실물화 시켜가지고 걸어놓을 수도 있게 해고 뭐 판매를 하는지 또 그런 부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좋은 갤러리에서도 막 계속 이제
어찌 보면 이것도 광고지. 광고성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전 NFT가 실험 단계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럼 블록체인처럼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음. NFT는 실험할 이유가 없지. 근데 NFT는 왜냐면 그냥 거래량이 너무나 어떻게 그렇게까지 급감을 해버린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험 단계에서 실험이 끝났으니까 급감하는 거죠. 아, 그럼 앞으로의 시장성이 시장성 있다고 지금까지 뉴스들 읽어주고 얘기를 있는 거예요. 했지만 광고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광고성이 있는 건 인생 광고지. 아, 봐봐요. NFT 완성차 업체들, 그냥 기아 국내 네. 최초 진입. 기아가 26일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NFT를 발행한다. 네. 다 사진은 기아의 디지털 철학인 그 오버짓 유나이티드를 반영한 EV6의 디자인 컨셉트를 독립적 이미지로 5개로 이어 표현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차의 디자인을 NFT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냈다는 거예요. 5개의 네. 느낌을. 그래서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이라고 하는데, 그렇네요. 근데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 뭐 약간 예술로 볼 수 있는 건가? 뭔가? 뭐 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당 차를 타면은 이런 NFT랑 뭐 같이 섞어서 줄 수도 있고, 이거 서비스 줄 수도 있는데, 요런 걸 NFT화 관행해가지고 주는 게 뭐 완성차 업체에서 돈이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뭐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또 광고성이 있는 거고, 광고성이 있는 무언가의 행위는 굉장히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뭐 저 같은 개인이 이거 왜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저는 들어도. 제가 이거를 정말 살 만한 어떤 그거를 구매욕이 없는 것 같아요, NFT에 대해서. 주식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사실 지금 이 벤치에서 네. 그 이제 지바겐이라고 있어. 지바겐 네. 알죠? 네. 지바겐도 그러니까 아트 투 피플 소속 아티스트 5명이 지바겐 모델을 이제 NFT를 발행했어요. 네, 지금 모델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여기에 네. 관련된 것들을 이제 아티스트 5명이라 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이게 여튼 이런 벤츠, 뭐 기아차, 뭐 포르쉐. 그리고 이제 맥라렌도 이제 슈퍼카 관련 NFT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런 정말 메이저 업체들도 이제 NFT를 발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광고도 하지만 이렇게 뭔가 상품화해서 수익성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그 NFT가 시장이 줄어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대기업들에서 나서서 할 때는 그냥 대충 만들지는 않거든요. 어느 아티스트를 통해서 하거나 뭔가 제대로 이걸 짜가지고 왁구를 짜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로드맵을 짜서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체계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NFT를 사서 누군가 내가 팔고 이럴 수도 있지만 NFT 자체를 소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니즈가 내가 산 거보다 더 비싸게 팔 거야도 있지만 그냥 소장하고 싶다 이런 것도 분명히 더 많이 생길 것이고 NFT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핫해진 적도 없고 한 번도 없어요. NFT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훨씬 더 활발하고 우리나라가 또 그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을 좀 따라간다고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한 번 무조건 다 핫해진다. 너도 나도 NFT 하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메이저 차종들, 그러니까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제 벤츠, 지바겐도 이제 나오고 이제 뭐 맥라렌도 이제 할 거라고 했고 이런 슈퍼카 업체들 그리고 굉장히 인지도 있는 업체들도 이런 NFT에 관련된 것들을 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성차와 NFT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이 차를 갖고 있는 라이센스는 어찌됐든 벤츠 지바겐은 벤츠 거잖아. 네. 여기에 대한 NFT는 벤츠가 만들겠다 이거지. 그렇죠. 다른 사람이 벤츠랑 똑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팔면은 그것도 이제 지금은 애매하지만 그것도 이제 소유권적인 분쟁들이 이제 그러니까 라이센스적인 부분들의 분쟁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그런 또 예측도 좀 가능합니다. 네. 자, 내용들이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쭉 제가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니요.
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오늘 하루에만 나온 NFT 관련 뉴스예요. 정말 방대하네요. 네, 굉장히 많죠. 사실 그 약간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안 좋게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네, 혁신인가 투기인가 들끓는 NFT 시장, 네, 음. 폭탄 돌리기다, 뭐 꼼수 자본 조달이다, 음. 뭐 이런 것들의 그런 회의적인 부분들이 네. 있고 한데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상품이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이제 정말 이제 폭탄 돌리기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정말 괜찮은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비트코인도 똑같지 않나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의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 계좌가 네, 네.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 계좌가 움직여서 비트코인을 다 던져버리면 네. 비트코인은 정말 지금 5천만 원이라고 봤을 때 500만 원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던져버리면. 그분이 누구죠? 그거 누군지 안 나왔죠. 익명성이 있으니까. 다 던져버린다면. 근데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죠. 그걸 비트코인은 다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진짜 비트코인계 핵전쟁? 이런 느낌이네요. 그건 아니고 진짜 많이 갖고 있는 네. 대주주가 다 던져버리면 주식도 마찬가지죠. 대주주가 던져버리면 다 빠지잖아요. 그렇게 던져버리면 빠지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계속 네.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쭉 같이 이제 해가 올라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넉놓고 이거를 우리가 학자도 아니고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한번 지금 와서는 비트코인 그때 500일 때 좀 살걸, 뭐 1000만 원일 때 좀 살걸, 또는 이더리움도 2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300만 원 올라왔죠. 그거 막 50만 원, 60만 원, 20만 원 떨어질 때 그냥 사놓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이거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안 샀겠죠. 그쵸. 네. 뭐든 미래는 여러분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될 거를 알았다면은 노키아도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거예요. 노키아는 굉장히 큰 그쵸. 세계적인 회사였고 그 당시 때는 애플보다 더 컸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았고 애플이 스마트폰을 열었고 그래서 노키아는 굉장히 망했죠. 네. 모토로라도 마찬가지죠. 그쵸. 네. 모토로라도 예뻤는데 참. 레이저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얇고 깔끔하고 굉장히 이제 뭐 간지난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쓰고 했었는데 이 스마트폰 오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근데 거기서도 몰랐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왜 이거를 몰랐을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노키아 회장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사람들은 버튼을 눌러야지 이렇게 터치로는 전화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갑자기 그것도 생각나네요. 그 디지털, 그러니까 아날로그 그 필름 만드는 회사 없어진. 네, 후지? 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든 게 디지털 카메라래요. 그것도. 그건 내가 몰랐어. 그거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다. 네. 놀랍네요. 많이 놀라가지고. 네. 네. 많이 놀랐어, 나.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 그분이 진짜? 네, 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네, 단돈 얼마라도 이거 괜찮다, 뭐였다 해보고, 그 게임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게임 시장은 NFT와 같이 성장할 거예요. 모든 이 엔터테인먼트 다 합쳐도 게임사 하나도 안 돼요. 크래프톤 하나의 시가총액도 안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다 합쳐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는 NFT가 적용하기가 너무 좋고, 그렇게 같이 커나갈 거고, 플레이톤, 게임하면서 돈 버는 시대는 당연히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커져요. 옛날 생각으로 게임하고 있지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났어요. 지금은 게임을 자꾸 많이 해봐야지 게임 개발도 할 수 있고, 게임 개발을 해서 어떤 게임을 흥행했을 때 굉장히 큰 국가 경쟁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게임 자체의 육성 자체는 계속 될 거고, 게임하면서 돈 버는 게임이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일상을 만질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로 봤을 때는 그 클레이터 원 게임, 그러니까 돈 버는 게임들은 굉장히 좀 이미 성행이 되어 있고, 미국 같은 네. 경우는 네,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코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네. 리스트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유명한 것도 없어지지 않는 코인들로 기반으로 한 그런 돈 버는 게임들은 허가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일본 같은 경우 가까운 나라죠. 그렇게 봤을 때 중국과 우리나라만 되게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런 부분도 풀리거나 또는 우회적으로 해외에 있는 것들을 쓰는 경우도 우리나라도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이 우회성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네. 제재를 그냥 어느 정도 법적 틀 안에 넣을 가능성도 더 많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실질적으로 NFT 시장이 커지는데 큰 뭐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선 지금 NFT 관련된 뉴스들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NFT 시장 지금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궁금하거나 어떤 상품들 궁금하거나 하는 것들은 언제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